안녕하세요. 우주전파센터입니다. 우주전파 재난 예경보 체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우주전파 환경 지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전파 환경 예보와 경보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전파 환경 지수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의 세기를 등급으로 표현합니다. 우주전파 환경도 RSG 지수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RSG는 각각 태양 흑점 폭발, 태양 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을 의미합니다. 각 RSG 지수의 등급은 가장 약한 1부터 강한 세기인 5까지 5개의 세기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전파에 의한 전리권 교란 정도를 나타냅니다. 태양 입자 유입은 고에너지 입자의 개수 증가로 인한 우주방사선 증가 정도를 나타내며 지자기 교란은 급속한 태양풍에 의해 발생된 지구자기장 교란 정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RSG 지수가 4단계 이상일 때 우주한파 재난으로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RSG 지수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태양 흑점 폭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문 명칭은 레디오 블랙아웃이며 국내에서는 태양 흑점 폭발이라고 명칭합니다. 태양 플레어 발생 시 방출되는 대량의 전자기파 에너지를 지수화하였습니다. 태양의 전자기파는 주로 X선과 극자외선이며 빛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태양 흑점 폭발은 태양 플레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의 세기가 강하면 태양 흑점 폭발 지수도 높아집니다. 태양 플레어는 X선 플럭스의 세기에 따라 A, B, C, M, X 등급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C, M, X 등급의 플레어가 우주전파 환경 예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X선과 극자외선의 증가로 지구 전리권의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전류화가 발생합니다. 이 결과로 3에서 30mHz 대역의 HF 통신 두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상 조건에서는 고주파 전파가 전리권 상층부까지 도달하여 굴절에 의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지만 강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전리권의 하층부인 D층에서는 전리어의 발달로 전자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전자밀도가 높아진 D층을 통과하는 전파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HF 무선 신호가 약해지거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 지수는 R1에서부터 R5로 세기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HF 통신 두절, GPS 신호 감쇄, GPS 위치 오차 증가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속 시간은 짧게는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낮 지역이 피해 지역이지만 매우 심한 R5 등급의 경우에는 일부 야간 지역도 피해를 받습니다. 실제로 2015년 5월 5일에 X2 등급의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구 낮 지역에서 20M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 두절 현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 입자 유입, 솔라 레디에이션 스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물질 방출, 태양 플레어 발생 시 방출되는 대량의 고에너지 입자량을 지수화하였습니다. 주요 입자인 양성자의 경우에는 지구까지 수시간 이내에 도달하게 됩니다. 태양 입자 유입은 정도에 따라 S1에서 S5인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측정 단위는 양성자 유속 단위로 표현합니다. 우측의 양성자 관측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 TFU 이상이 될 때를 기준으로 태양 입자 유입의 시작과 종료를 판단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입자는 자기력선을 따라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빛과 전자는 빛의 속도로 지구에 먼저 도착하게 되며 이후 상대적으로 느린 양성자가 수십 분, 수시간 후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에 도달한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의 자기권을 통과하여 지구의 자그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유입됩니다. 고에너지 입자는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는 위성체나 우주인과 충돌하여 전자유로나 생물학적 DNA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높은 위도에서 운항하던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대기권과 충돌할 때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하여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 전자들이 고주파 전파를 흡수하여 무선 통신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태양 입자 유입 지수는 S1에서부터 S5로 세기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HF 통신과 GPS 통신 장애, 방사선 노출, 위성체와 태양 전지판 손상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속 시간은 수일 단위로 지속되며 극지방이 주요 피해 지역입니다. 위성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알아보면 고에너지 입자는 위성체에 충돌 또는 뚫고 지나가면서 태양 전지판의 성능 감소, 전자회로의 단일 사건 효과, 위성체 방사능 오염, 위성체 대전 현상, 전자장비의 성능 저하, 위성체 표면 손상, 위성 CCD 오작동 등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오른쪽의 동영상은 태양 입자 유입 현상이 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위성에서 코로나 물질 방출 현상 발생 이전과 이후에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양성자들이 카메라의 센서에 충돌해서 이미지에 많은 노이즈를 일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기 교란 지수는 태양으로부터 유입된 다량의 플라즈마가 발생시키는 전류에 의해 지구 자기권이 교란되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태양풍의 속도 증가, 코로나 물질 방출, 고속 태양풍이 있습니다. 코로나 물질 방출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자기권에 강한 지자기 교란이 발생합니다. 발생 후 2-3일 정도 후에 지구에 도착하며 수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됩니다. 지자기 교란 정도는 G1부터 G5까지 5단계로 분류하며 KP 지수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KP5가 지자기 교란 G1에 해당합니다. 태양 활동에 의해 지구 자기권에는 전류가 발생하게 되며 이 전류의 영향으로 방사선대와 전리권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전리권의 전류와 유입된 입자들에 의해 전리권의 상층대기 밀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위성 궤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선 통신 장애 및 GPS의 위치 정보에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지상에서는 지자기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전력망과 파이프라인을 위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변압기 파손이나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기 교란 지수는 G1부터 G5로 3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HF 통신과 GPS 통신 장애, 전력망 유도 전류 발생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속 시간은 짧게는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지속되며 고위도 지역이 주요 피해 지역이나 심한 경우에는 지구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KP 지수는 지구 자기장이 태양 입자와 만나 발생하는 지자기 교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지구 전역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3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0부터 9까지 등급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KP 지수가 7 이상을 나타낼 때는 태양 활동이 지구의 자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주의가 필요하며 반대로 가장 작은 1에서 2를 나타낼 때는 태양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태양풍과 함께 실려온 태양의 자기장을 행성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행성간 자기장은 태양의 자전 효과로 나선형으로 훼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아르키메데스 나선이라고 합니다. 행성간 자기장은 BX, BY, BG 3축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성간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인 남쪽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입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지구의 자기권에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지상에서는 매우 심각한 단계의 지자기 교란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RSG 지수는 태양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주전파 환경은
한 가지 현상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물질 방출 현상이 발생하면 대량의 고에너지 입자가 유입되어 태양 입자 유입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자기 교란 지수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물질 방출 현상이 태양 입자 유입 지수와 지자기 교란 지수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확한 우주 전파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주 전파 환경 예보와 경보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주 전파 센터에서는 우주 전파 환경을 관측, 분석하여 우주 전파 환경을 예측하는 예보 서비스와 태양 활동을 실시간 감시를 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보 서비스의 종류는 1일, 3일, 27일 예보와 월간 단파 예보, 태양 전파 간섭 예보가 있으며 경보 서비스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발령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주 전파 환경 1일 예보는 매일 0시를 기준으로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예보 서비스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우주 전파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24시간 동안의 우주 전파 환경 예보를 제공합니다. 우주 전파 센터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예보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예보는 향후 3일간의 우주 전파 환경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업데이트되며 1일 2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3일간의 경보 발생 확률, 우주 전파 환경 요약, 전망과 분석 의견 등이 제공됩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일 예보는 태양 자전 주기가 27일인 것을 고려하여 태양 활동성을 예보하는 서비스입니다. 주 1회 제공되며 향후 27일간 우주전파 환경 지수 예측, 지난 27일간 우주전파 환경 지수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우주전파 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단파 예보는 군, 방송, 선박 통신 등 단파 대형 무선 통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한 달간의 단파 통신 최적 주파수와 지점 또는 지역 간 최적 주파수를 예측 분석한 정보입니다. 단파 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월간 단파 예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 전파 간섭 예보 서비스. 정지궤도 위성이 추분기 때에 태양 전파 간섭을 받는 발생 시간을 예측한 정보입니다. 연 2회, 2월과 9월에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전파 환경 경보 서비스는 우주전파 환경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발령을 내리는 서비스입니다. 태양 흑점 폭발, 태양 입자 유입, 지자기 교란별로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단문 메시지,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긴급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주전파센터의 우주전파 환경 예보 서비스와 경보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일, 3일, 27일 예보 서비스는 이메일로, 경보 알림 서비스는 이메일과 단문 메시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서 예경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경보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